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이 있을 때 이를 아이가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라 중심이 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일을 주도하고 싶은 생각으로 자율성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계속 좌절되면 단순히 화를 낼 뿐 아니라 우울감, 심지어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10대는 더 많이 부모를 신뢰하고 학교를 더 좋아하고 도덕적 과제를 선호합니다. 적어도 말썽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선택권을 많이 줄 때 훌륭한 인지 능력과 강한 동기부여, 긍정적 정서, 창의성 향상, 도전적 과제 해결, 끈기, 폭넓은 이해, 우수한 학업 성취 등 훌륭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살아가는 과정은 사소한 일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일까지 선택의 연속이요 매듭을 짓고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훌륭한 결정을 하는 법을 배우는 길은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결정해보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지 않았나 싶었는데 의사소통이 활발하지는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인 딸아이가 수능 성적이 생각만큼 좋지 않아 재수를 결정할 때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고 한참 동안 혼자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시 친구 몇몇이 같이 재수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친구 부모님이 딸내미가 그냥 성적에 맞춰 들어가면 되지 뭐 재수까지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 듣고는 우리 아이도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야 겨우 엄마한테 엄마 나 재수해도 돼?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하 난 아직 아빠로서 멀었구나. 딸아이가 나한테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거구나 하고 크게 반성한 적이 있습니다. 애엄마하고 의논한 끝에 3월부터 재수를 시작하기로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2월 중에 엄마와 함께 열흘 정도 유럽 여행을 보냈습니다. 틈틈이 모아둔 비자금을 거의 거들내는 아픔도 겪었지요. 자녀 간에 생긴 갈등의 경우 대체로 부모들은 너무 급하게 끼어들려고 하지만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이때 어느 아이 편을 들거나 두 아이 모두 공평하게 비난하거나 혹은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내려고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이러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학습 과정을 놓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은 아이에게 맡겨야 합니다. 예컨대 내 아이가 친구한테 잘못한 일이 있어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이를 평범한 어조로 말해가지고 아이가 놀라지 않게 하고 사과하는 게 옳은지 안 해도 되는지를 아이가 결정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글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물음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라는 말이 모든 상황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예컨대 자신의 불만이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부모는 아이로부터 무관심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율적이고 방임적인 태도 때문에 나약한 아이는 강하거나 영리한 아이한테 조종당하게 되고 아무리 불공평한 결과라도 당신이 내버려 둘 거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는 아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갈등 해결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기회를 주고 때로는 그 방법을 알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부모가 개입한다고 해서 늘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갈등 해결에 개입하거나 선택권을 줄 때 부모가 꼭 새겨두면 좋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